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크를 진행하는 쿠키뉴스 대기자 이기수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범죄 액션 스릴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3, 2, 1, 0 숫자를 거꾸로 세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꽝 터지죠. 무슨 얘기냐고요? 시한폭탄 얘기입니다. 시한폭탄은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터진다는 게 특징이죠. 또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놓고 그 시한 안에 시간이 되면 터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병이 있습니다. 바로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겁니다. 인천 성모병원 신경외과 장경술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경술 교수입니다. 교수님은 그 3대 인명사전이죠. 네. 그 중에 하나는 마르키스 후수 거기도 이제 오르셨다 그러는데 예. 주요 업적이 어떤 이유로 오르시겠나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생활 25년 정도 됐는데요. 뭐 임상 진료도 하지만 또 연구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쪽에는 임상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초 의학을 발전시키는 기초 연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의료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기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제가 받아서 마르케스 후스의 인명사전에 올라갔습니다. 장 교수님은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오늘 주제가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졸중,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이런 거 세부적 분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쪽 임상 연구 하시는데 그쪽도 연구를 많이 하시죠? 예, 아무래도 그쪽을 제가 많이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쪽 연구가 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뇌졸중 얘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 그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하고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혈관이 터져서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서 뇌가 오는 출혈성 뇌졸중. 네, 맞습니다. 하고 뇌출혈하고 뇌경색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그러죠. 그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네.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혈관이 무수히 많습니다. 거의 길이를 재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미세혈관까지 합치면은. 그런데 피가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데 피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혈관이 찢어져서 터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가 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혈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동맥경화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뇌경색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명칭할 때는 국내에서는 뇌졸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뇌병원 인천 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뇌졸중 조기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사회가 이제 좀 바빠지고 사실은 뇌졸중이라는 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닥치는 게 뇌졸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도 하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 쪽은 아무래도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그런 쪽을 조금 많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뇌병원을 이제 열면서, 뇌졸중 예방 검진, 조기 검진 차원에서 토요일 날 이게 일을 안 나가실 때, 이제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병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너무 머리가 많이 아프고 걸어 다닐 때 보면 좀 어질어질하고 어지럼증도 많고 이러신 분들에 있어서 젊으신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은 먼저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뇌졸중이라 그러면 성인병, 네. 생활습관형 병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40대 이후에 주로 위험한 걸로 알고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젊은 사람도 피할 수 없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이제 고생 많이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다가 갑자기 당하는 게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고 암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들의 시초는 저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인자를 갖고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위험인자 뭐 고혈압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젊으셨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시고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아유 난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다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닥치는데 최근에는 이런 진단 검사가 발전하고 또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그 병 자체에 대한 그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 유병률이 증가하는 큰 원인을 보니까 젊으셨을 때 관리를 잘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초기에 저희가 조기 교육, 쉽게 말하면 1차 교육 예방을 통해서 이 병이 진행이 덜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많이 되게 홍보를 하는 이런 식의 의료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 교육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 뇌동맥은 보통 우리 설명할 때 혈관에 이제 꽈리처럼 부풀어 네. 오른다고, 예,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서 거기 터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예. 왜 생기는 겁니까? 그 꽈리처럼 혈관 일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에 있는데 그 일부가 이렇게 붉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잘 생기는 부위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혈압군에서도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는 흡연 인구에서 조금 더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에서 조금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령 환자에서 유병률이 좀 더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이 많다는 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그런 거에 대한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인자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또 지금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답을 얻어보려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하게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맞습니다. 약한 혈관을 타고났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붉어지고 꽈리처럼 이렇게 예. 병이 생길 여지가 많다. 예, 맞습니다. 뇌동맥류 위험인자하고 네. 뇌졸중 위험인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듣는 게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얘기 네.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고혈압은 뇌동맥류 위험인자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뇌졸중 위험인자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은 사실은 뇌동맥류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은 굉장히 큰 위험인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하고 네. 그다음에 뇌동맥류가 네. 파열됐을 때 네. 증상들이 조금씩 각각 다 어떤 틀립니다. 차이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은 뇌동맥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출혈이 되면 보통 그 환자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내 뒤통수에서 누가 내 도끼로 아니면은 망치로 머리를 내려 때리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옵니다. 순간적으로 예, 꽝 맞습니다. 하고 예, 터지는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뇌졸중에 의한 증상은 조금 틀립니다. 뇌졸중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편마비라든지 언어마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지러움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시야장애, 시력장애 이게 뭐가 보이다 안 보이다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행을 하는데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좀 우리가 봐도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증상들이 뇌졸중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법도 증상이 다르고 나타나는 것도
주요 이제 발생한 지점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치료법도 조금씩 다 다르겠어요. 네, 치료법이 다 틀립니다. 네. 주로 이 뇌동맥류 파열은요, 그 터진 그 꽈리를 저희가 예전에는 개두술, 머리를 열어야죠. 머리를 열어서 그 터진 꽈리를 저희가 그 꼭 집게처럼 생겼는데 클립이라고 해서 그 클립으로 그 터진 부위를 딱 집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꽈리가 커지지도 않고 피가 글로 통하지도 않게 하는 결찰술을 했지만 약 한 15년 전부터 해서 혈관 안으로 혈관 내 수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색전술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백금으로 된 아주 가늘하다는 실입니다. 실. 이거를 관을 사타구니나 이런 혈관 동맥에 사타구니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사타구니는 대퇴동맥 말씀하시는 대퇴동맥. 여기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대퇴동맥을 예. 통해서 이 관을 얇은 관입니다. 거의 네. 두께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관을 머리까지 넣어서 그 터진 부위까지 관을 이게 진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백금으로 된 실 같은 거를 채워 넣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피가 엉기게 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그 터진 부위가 봉합이 되고 그다음에 동맥류 자체도 그런 피떡으로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일 색전술이라는 예, 맞습니다. 거죠? 코일을 예. 넣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실처럼 생긴 걸 네.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코일로 채워넣는 수술이 코일 색전술입니다. 뇌동맥류라고 해서 다 네. 치료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유, 굉장히 증상 없고 예, 무증상 뇌경색이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럴 땐 놔두고 관찰하고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아, 맞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맥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잘 파열이 됩니다. 또는 모양이 또 중요합니다. 모양이 그냥 미끈하게 동그랗게 생겼으면은 좀 덜 터지고요. 또 그 동그란 데다가 또 새끼까지 치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편하게 설명할 때 뿔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동맥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잘 파열되는 위치가 있고 좀 동맥류가 있어도 덜 파열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조사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모양, 그다음에 위치 이 세 개를 다 감안해서 수술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크게 이게 침범이 안 되고 그냥 보셔도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저희가 그냥 CT만 찍어도 그 혈관 촬영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검진을 통해서 그게 만약에 커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장시간 관찰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뇌졸중은 치료를 할 때 네. 치료할 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골든 타임을 지켜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골든 타임이 왜 중요한지 네. 또 골든 타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2시간 내외를 얘기하는 건지 네. 3시간, 3시간까지도 허용되는 건지 네. 뭐 이런 거에 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뇌졸중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눕니다. 뇌출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소량의 뇌출혈이 있을 때는 오히려 뇌수술을 하면서 뇌를 손상시키는 것보다 약물 치료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출혈 자체가 양이 많을 때는 그거는 총각을 다툽니다. 그래서 뇌출혈 경우에서는 빨리 그냥 뭐 진단하자마자 빨리 응급으로 수술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 수술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열어서 아니면 뇌에다가 직접 현미경을 갖다 대고 직접 뇌를 보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그런 위치를 정해서 저희가 관을 넣어서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요. 뇌경색에 있어서는 좀 틀립니다.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뇌혈관이 대동맥이 막힌 경우에 있어서는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동맥 경화가 있어서 대부분 일어나는데 뇌는 보통 5분만 지나도 뇌가 멈춘다고 돼 있습니다. 그 멈춰 있지만 이 뇌가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뇌가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가 이렇게 죽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6시간 이내에 뭔가 뚫어주지 않으면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골든타임을 할 때, 치료 방법에 따라서 시간을 좀 나누는데요. 우리가 여기 혈전 용해제라는 주사의 약이 있는데, 그건 정맥으로, 만약에 혈관이 막힌 사람이 있어서 정맥으로 주사를 하는데,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보통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반 안에 약을 써야지 그나마 혈전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뚫리는 경우에 있어서 녹지 않고 안 뚫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기계적 그 색전 제거술 또는 기계적 재개통술이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사타구니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혈관에 막힌 부위를 혈전을 잡아 빼든지 아니면 좁아져 있으면 풍선으로 넓힌다든지 아니면 스텐트를 넣어서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가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시술을 하는데 그 시술은 최소 그래도 6시간 이내에 도착하셔야지 저희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뇌출혈도 골든타임 하는 게 더 사실은 시급하지 않나요? 네, 뇌출혈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빨리. 예. 뇌출혈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좀 중간에 되다가 멈춘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제 실혈이 계속 뇌에 지금 쌓이고 있는데 쌓이다 보면 이제 뇌를 누르게 되고 뇌를 누르다 보면 이제 생명이 이독하는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뇌출혈에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진단이 되면 빨리 수술이나 시술을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뭐 2시간, 3시간이 문제가 네, 아니다. 예,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30. 예. 그냥 증상이 딱 나타났다 하면 출혈을 갔다 그러면 네. 무조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되고 후송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응급실 안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런 이제 뇌졸중, 출혈이나 뇌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 질환에 의심되는 환자에 비해서 좀 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신속 신속하게 시스템이. 예, 그래서 좀 새치게 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네네. 그렇지만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이 환자의 예후에 차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각 병원에서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키면 환자 자신은 이미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주위 사람이 잘 빨리 후송하는 것이 네. 중요할 텐데요. 네. 주위 사람들이 아까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환자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이 사람이 뇌출혈 때문인지 네. 뇌경색 때문인지 아까 네.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구분을 좀 네. 이 환자는 뇌출혈이 의심되니까 빨리 후송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게 차별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예. 특징적인 증상. 예. 그 뇌출혈 중에 특징적으로 아주 두통이 심한 아까 뇌지주막하 출혈. 벼락두통. 예, 벼락두통. 예. 이거는 본인이 인지를 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처음에 인지하는데 그다음에 쓰러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제어를 못하죠. 예, 예. 그 다음부터는. 네, 그렇게 해서 극심한 두통을 갖고 이상해 막 아니면 뭐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든지 주변에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아파 갑자기 하면서 쓰러진다든지 그러면은 거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 빨리 전화를 하든지 아니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이송하는 거는 가다가 차도 막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할 때는 119를 빨리 이용하시라고 많이 합니다. 그 뇌혈관 질환자들 예, 예. 승용차를 이렇게 후송을 한다고 하면 네. 좁은 거지만 거기서 자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출혈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개인 자세가 네네. 불안전하다든지 좀 불편하다든지 하면은 압력 손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 승용차로 예, 예, 후송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예. 일이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되도록 좋습니다. 119를 불러서 예. 근데 이제 뇌경색의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확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니 뇌졸중, 뇌경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과성 예, 뇌허혈 맞습니다. 발작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증상을 보이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증상들이 주로 오냐면 갑자기 한쪽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든지 탄력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한쪽 다리가 자꾸 예, 풀려 예,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 또는 눈이 한쪽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인다든지. 이렇게 좀 뭐가 복시나 뭐가 이렇게 낀 낀 것처럼 보였다가 그러듯이. 예. 그다음에 말도 갑자기 좀 약간 어눌해지고 어눌해졌는데 꼬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또 경우. 1시간쯤 있으니까 또 괜찮아요.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제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유 돌아왔으니까 또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그다음 조치를 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48시간 이내에 다시 뇌졸중으로 네.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 50% 정도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편마비가 왔다든지 네. 아니면 언어 장애가 왔다든지 아니면 시야 장애라든지 아무튼 눈에 이상한 증세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왔다든지 이런 증세들이 있으면 사실은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혹시나 모를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뇌혈관 질환도 사실은 발병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에도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뭐 처음부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형 사고 한 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중형 사고, 300번의 아주 경미한 사고가 쌓여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 300번의 아주 경미한 사고 때, 예. 가벼운 접촉사고가 왔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면 최고인 것처럼 네. 뇌혈관 질환도 네. 그때 그 단계에서 눈치채고 준비할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뇌혈관 질환은 심혈관도 마찬가지지만은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결체 조직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만성 과로가 있다든지, 최근에는 만성 과로 환자들도 좀 그런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신 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살짝 아까 미니 뇌졸중처럼 이런 증상이 살짝이라도 보였다, 그럼 미리 검진하셔서 그런 이제 뇌혈관 검사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복잡했지만 지금은 병원 가서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면 아주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검사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CT라는 게 뇌만 찍었는데 이제는 뇌혈관도 찍는 CT가 따로 이렇게 같은 CT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기능성 CT가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가 뇌 어느 부위에는 10개가 가는데 어느 부위에는 한 조금 못 가고 5개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치로서 또 표현하는 CT도 있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런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지신 환자군 또는 그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50대, 60대 들어오시는 분들 조기 검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증상이 오기 전에 조기 검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도 또 뭐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하지 마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쌓여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는 거지. 그 전에 몸에 다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신호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미리 그럴 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검진을 통해서 해보시면 얼마든지 그런 뇌졸중, 동맥류 뇌출혈 이런 것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외과 장경술 교수를 모시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많이 아셨죠? 여러분 뇌혈관 질환 지키십시다. 고맙습니다.